정이 익어가는 소리에 가을이 들어섭니다. 늦더위 폭염에 지친 잎들은 시공 속에 물이 들고 오랜 세월 묵은 애틋한 인연들. 갈바람에 퇴색돼 마음골에 쌓인 그리움도 애잔하게 단풍듭니다. 보혜 스님의 시집 바람이 전하는 말 중 가을이 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깊고 성숙해진 세월의 흔적을 바람의 향기로 그리고 낙엽의 색으로 드러내는 결실의 계절. 오늘은 이 가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진한 향을 내는 차와 그림이 있는 문화 전법 도량 부산 기장의 청량사를 찾아왔는데요. 화폭에 시심을 담고 시의 언어로 소통하며 각자 자신만의 수행법을 찾아가는 곳. 그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실 분은 바로 주지 보혜 스님입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 계절, 이 날씨, 네. 차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산 기장의 청량사를 찾아왔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차, 그림, 그리고 또 시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스님께 차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셨으니까 부처님께 예를 먼저 올리고 들어가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스님. 부산 기장의 문화 전법 도량 청량사. 아담하고 아늑한 사찰에는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림과 시가 있는데요. 차와 그림, 그리고 시를 통해 불연의 씨앗을 심으며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 보혜 스님. 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제일 먼저 법당으로 가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뒤를 돌아보니 청량사 법당의 한켠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었는데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역동적인 나한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제가 법당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뒤에 계신 나한님들이 살아있는 듯 하거든요. 그렇죠. 네, 나한상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명지에 흙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소담제의 허경애 작가라고. 그분과 저는 차를 같이 마시는 인연이었는데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내가 흙사람을 만드는데 나한님을 한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지 이렇게 해서 18나한이 조성이 되어서 조계사에 있는 나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18나한님이 이제 저희 절로 오시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러다가 저만식 때 500나한을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500나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500나한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들 하고 불사에도 동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량사에 왔다면 부처님도 친견을 하고 이 나한님들도 꼭 만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분 한 분 이걸 수작업으로 흙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빚어갖고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자기 가마에 흙을 구워서 오랫동안에 둬야 되니까 오칠을 하고 또 가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아주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작가님 말씀은 내 생전에 이 500난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차를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따라 청량사에 모셔진 나한상. 언젠가 청량사를 가득 채워 우리를 맞아줄 500나한상을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림 작품을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방안 가득 은은한 바탕에 차분하게 놓인 찻사발.
가까이 다가가니 그 섬세함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스님, 법당 가는 길도 그렇고 네. 청량산은 뭐 마치 갤러리처럼 곳곳에 이렇게 멋진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혹시 스님께서 그리신 걸까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예. 전시 끝나고 남은 작품들 걸어놨죠. 틈틈이 혹시 사찰 안에서 그리시나요? 저녁이나 또 낮에 조금 한가할 때 코로나 때 좀 한가했었잖아요. 그때 한 3년, 4년 정도 제가 그림을 그렸죠. 예. 그럼 저도 오늘 안에서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나요? 예, 안 그래도 오늘 구도를 찾고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림? 네, 스님. 네. 스님의 모든 작품이 탄생한 이곳에서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가지런히 놓인 물감과 진한 작업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화구를 보니 콩닥콩닥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스님, 제가 사찰에 와서 이렇게 붓을 쥐고 네. 스님과 그림을 그리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편안하게. 우리가 전문 학과는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마음에서 오르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뭘 그리면 좋을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쭉 보니까 스님께서는 주로 새 그리고 네. 찻사발을 그리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찻사발이 그림의 주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차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하다 보면 이 도자기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또 모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공들의 그 숨결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느껴볼까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고 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포행을 하다 보면 우리 청량산은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나고 새집을 많이 지어요. 그러다 보면 새가 이렇게 무슨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그리다 보니까 눈동자가 너무 맑아서 수행자의 눈동자는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맑게 그리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예. 그림에도 스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럼 제가 오늘 찻사발을 좀 그려볼까요?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네, 스님. 자, 그러면 색감을 원하는 걸 한번 골라서 물감을 한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안은 제가 오늘 하나 그려놓은 거를 해놨으니까 한번 마음대로 먼저 이 테두리를 좀 할까요? 예, 테두리를 먼저 칠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빈 캔버스를 어떤 색으로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으니 스님께서는 그저 그리면서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니 염려 말고 부담 없이 쓱쓱 색을 채워보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음에 드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 여러 물감을 고르고 섞는 그 과정부터 이미 새로운 즐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수채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아크릴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아크릴이 조금 뭐라 그럴까? 되게 무겁지도 않고 되게 가볍지도 않고 또 용도가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실용적으로 하기엔 아크릴이 좋은 것 같아요. 유화는 위에 덧칠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크릴 같은 경우는 뭐가 조금 잘못됐다고 싶을 때는 또 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때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수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자꾸 한 번 더 또 다른 모습을 낼 수 있고 지웠다 쓸 수 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아크릴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은 손길을 따르고 손길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듯 했던 놀라운 순간. 알록달록한 물감을 이리저리 섞어가며 조금씩 색을 칠하니 스님 말씀처럼 처음 빈 곳은 채워지고 마음에 들지 않던 부분은 새로운 색으로 덮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늘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로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과 시에 앞서 스님께서는 차를 통한 문화포교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언제나 지역 주민과 신도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청량사에는 오늘도 함께 차를 나누기 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마당에 넓게 펼쳐진 만자위.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차를 올리는 다도시연이 펼쳐졌는데요. 스님께서는 일찍이 사찰에서 차와 다도를 주제로 하는 인문학 특강은 물론 차와 명상이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며 차를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다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기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차. 사찰 마당에 놓인 다구의 아름다움과 마음을 다해 차를 올리는 그 모습에 이끌려 저도 가을의 정취로 가득한 청량사의 마당에서 스님께 직접 다도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차를 다룰 수 있는 다구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를 넣어서 우리는 다관이라고 합니다. 다관. 다음에 찬물을 넣어서 식히는 숙우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물 식힘 사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차를 뜰 수 있는 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한 명칭을 알진 못했던 다구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는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 용도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차를 마실 때 좋은 재료와 알맞은 다구를 준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차를 마시는 몸, 자세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손은 항상 두 손이 따라다니는데 왼손은 오른손을 항상 받치는 예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손이 자 같이 갑니다. 잔 두 잔에 담을 수 있는 물을 붓습니다. 이거 흔들흔들 그리면 안 되고 딱 바로 이렇게 세워서 그대로 가져다 놓습니다. 소리가 많이 안 나도록 해서 손은 바로 항상 간 손은 두 손이 따라갔다가 바로 옵니다. 색과 향, 그리고 맛까지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차 한 잔에 담는 진심. 천천히 찻잔을 데우고 찻잎을 덜어 차가 우려지길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봤는데요. 그 사이 벌써 코끝 가까이 향긋한 차향이 닿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이제 한 2분 정도 우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명상을 잠깐 할까요? 자, 허리를 딱 펴고, 자, 손을 이렇게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해서, 자, 참선을 잠깐 하겠습니다. 차를 나눈다는 것, 그 의미를 알고 나니 지금 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는데요. 스님과 함께 사찰의 마당에서 청량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께 다도를 배우고 이렇게 네. 차를 마시니까 제가 내린 차라 그런지 더 달게 느껴지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부산 차인연합회 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이렇게 차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주 열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활동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행사도 하게 되고 법회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과 이제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잣자리를 하게 되면 이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잣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모습이 좋아서 더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차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막연히 하는 수행보다는 어느 날 자기 혼자서 수행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고적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참선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을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차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스님 덕분에 차를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는 11월에 부산 기장 국제 차 문화 축제도 개최를 하시잖아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세요? 우리나라 차 유래설에 보면 중국에는 신농설이 있고 한국에는 허황호설과 김대림설이 있어요. 이제 시조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허황호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황호 헌다레를 제1호 차인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호 헌다레와 그리고 세계 6대 다류라고 있어요. 차를 분류를 해보면 바로 농도에 따라서 6대 다류로 나누는데 한 60팀에 이번에 잣자리를 펼치게 돼요. 전 세계의 각국 차들을 가지고 잣자리를 펼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요. 물론 무대 시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의 차를 이 가을 향에 맞춰서 같이 마시는 아름다운 잣자리, 향기로운 잣자리를 꾸미는 게 축제의 초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축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네. 방송을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네. 부산 기장 국제 차 문화 축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스님,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계가 네. 대학생들에게 전법을 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해이기도 한데 스님께서는 이미 동명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에게 네. 차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이 MZ 세대들은 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차인들도 물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인들이 느끼는 차와 일반인들이 느끼는 차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도 대학생들에게 차를 어떻게 뭐를 가르쳐야 되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수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외래 지금 기존 차인들보다도 순수하게 차를 받아들입니다. 차를 배우고 난 뒤에 소감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편안합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았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3개를 내었을 때 물론 공부하는 학생 중에 만학도들도 한 4-5명이 있었는데 그 차를 하시는 분들도 대답을 못하는 거를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안 듣는 듯 하면서도 다 듣는 것 같고 모르는 듯 하면서도 다 아는, 그래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었어요. 근데 차를 섭수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차를 좋아합니다. 커피도 물론 좋아하지만 차에 대한 그 감각들이 다시 옛날 세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요즘에 문화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차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네, 순수한 마음. 문화가 더 잘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받아들이죠. 네. 스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시작을 스님의 시로 네. 한번 열어봤는데 제가 스님의 시집을 읽으면서 스님의 일상을 다 공유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아지 청량이의 이야기까지 아주 사소하게 정말 마음의 울림을 전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스님 한국문인협회 문학상도 수상을 하시고 네. 스님께 이 시는 또 어떤 의미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할 상대가 없을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시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침에 수행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자연적으로 글이 나오죠. 그래서 조용할 때 글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 도반, 예, 그냥 말하고 싶은 상대가 꼭 사람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연을 얘기하고 또 나의 일상을 얘기하고 또 차 한 잔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씩은 수행 뒤에는 선적인 시도 나오고
또 도반들하고 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자연을 볼 때는 또 아름다운 정영시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 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행의 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시 말고 또 그림 또한 스님의 도반이잖아요. 네. 오늘 스님 덕분에 제가 정말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네. 그림도 함께 그려봤는데 이제 개인적인 수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전시회를 통해서 네. 사회 환원도 하신다고요. 차를 하면서 시를 하게 되고 시를 하면서 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색감에 대한 이 감각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유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찰에 사람들이 못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 귀한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평상시 옛날부터 이제 사실은 그리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시간이 많이 없다가 여유가 남다 보니 그리게 되었는데 뭐 특별히 배워서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내 마음을 한 폭의 그림에 담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집 시집이 나오면서 그림도 같이 완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회를 했는데 저희가 동명대학교 아무래도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고 이제 거기에 환원을 제가 좀 하게 되었죠. 장학금이나 또 우리 지역의 다문화라든지 또 우수 학생들 또 어려운 이웃들 그런데 서로 나눔하는 곳으로 회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 그리고 시, 그림까지 아주 문화적으로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제가 오늘은 이 부산 기장의 청량사, 지금의 네. 모습을 전했지만 또 새로운 불사의 계획도 세우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급하게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때가 된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불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너무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신도님들과 같이 또 문화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콘텐츠 공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을먼 삶을 회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사를 하는데 천천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참 어렵죠. 어려운 시기에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면은 또 그것을 극복을 하겠지만 갑자기 닥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다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 그 11월 5일 날 기장 정관의 중앙공원에서 부산 기장 국제 차문화 축제를 크게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가을 자양과 함께 한 잔의 차 한 모금으로 모든 걸 해갈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 잘 지혜롭게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람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도 오늘을 계기로 이 차를 도반 삼아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만남은 너무 좋은 만남이었다, 그죠? 네, 그럼요, 네. 스님. 스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심을 담은 담담한 시와 시심을 담은 화폭이 한데 모여 편안함을 선사하는 곳. 누구든 그림과 시를 도반 삼고 향긋한 차 한 모금으로 근심을 씻어내며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아가도록 아낌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청량사 그리고 보혜스님. 오늘의 귀한 만남을 되새기며 곧 새로운 모습으로 불자들을 맞이할 청량사를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